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시작될 때 양육하시려는 분이 아이를 좀 데리고 본가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따로 마련해둔 어떤 거처로 가시거나 하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내 부인이 혹은 내 남편이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 버렸는데 이거는 미성년자 약취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이것이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범죄인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형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괴, 처벌하려고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떤 점에 방점을 둘 거냐면요, 내 아이를 데려가도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보호감독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례를 두 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약취죄가 인정된 판례고요, 하나는 이 죄가 인정이 안 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정이 된 판례는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어떤 보험 관련한 문제가 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교하고 있던 아이를 좀 속인 거죠. 이제 뭐 외할아버지한테 가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죄가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왜냐면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독권 있잖아요. 내가 아이 아버지라 그래도 지금 외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죠. 그러면은 이 외할아버지의 감독권이 침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미성년자 약취에 관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있어야 이 죄로 인정이 되냐면, 뭐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불법적인 어떤 사실상의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데려갔을 때 이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할아버지한테 가자고 했던 사건은 아이의 의사에 반한 게 맞죠. 왜냐면은 넌 사실은 아빠랑 갈 거야,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 뭐 사실은 뭐 외할아버지한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서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걸 믿고 이제 같이 갔으니까 의사에 반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이 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판례는 베트남 여성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3개월일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이제 가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약취죄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이거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이는 사실 13개월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긴 하죠. 그렇다고 뭐 폭행이나 뭐 협박이 있었던 거, 아니면은 뭐 불법적인 어떤 힘을 사용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엄마가 자기가 양육을 해오고 있었고 이미 여기서도, 그런데 그 양육 상태를 좀 계속 그냥 유지하는 거, 평온하게 그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거, 불법적인 힘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취로 인정되지는 않은 거죠. 내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내 부인이 내 아들을 혹은 내 딸을 데리고 뭐 친정집으로 갔다, 혹은 반대의 케이스, 이런 경우도 약취에 해당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판례가 자기가 양육해오던 자녀를 그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육 상태를 이어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약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힘도 없었고 폭행 협박도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내 부인이 내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부인의 뭐 친정집에서 아들을 평온하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나 몰래 아들을 데려가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아들한테는 당연히 잘해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의 본가를 찾아가서 뭐 문을 깨부시든 자물쇠를 어떻게 해서 따든 아이를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어떨까요?
약취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고 한 사람에 의한 평온한 양육 상태를 다른 일방이 깨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의뢰인들 중에서도 자녀를 일방이 이혼소송 준비하면서 데려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혼소송 대비하면서 데려간 거는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러 막 가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온다면 내가 죄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인식하고 계시면 그래도 소송하실 때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이제 뭐 소송을 하시게 되시면서 사전 처분 같은 걸로 이제 면접 교섭을 좀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도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지 않고 아빠한테 가자라고 하든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또 상대방이 형사고소하고 이러면 또 골치가 많이 아파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약취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교섭은 법원이 판단한 대로 명확하게 그 시간을 꼭 지켜서 면접교섭을 이행해 주시고, 그게 끝나면 임시양육자에게 아이를 인도를 하시고 그렇게 평온하게 면접교섭 하시는 방향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